안녕하세요. 홍수사인 통합과학의 홍인학생입니다. 자, 우리 2028학년도 통합과학 예비문항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 예비문항 관련해서 아직까지 이제 1학년들은 이거 다 못 풀 거야. 아직 다 안 끝났잖아. 뒤에 내용이. 근데 이제 뭐 선행한 사람들이라든가 통합과학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혹은 배운 만큼이라도 수능에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해설하고 이 문제가 어느 단원에 배치돼 있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었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점검하는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꼭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구나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뭐였냐면, 자, 표는 생태계 평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의 예를 나타냈다. 가와나는 외래생물 유입과 환경 오염을 나타냈다. 그럼 당연히 얘가 환경 오염이겠지. 그리고 얘가 외래생물일 거야. 외래생물 누구? 뉴트리아가 들어온다 이거지. 이 외래생물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이 동네 살지 않는 애인데 갑자기 이 동네 살지 않던 어떤 아이가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원래 살지 않던 애다 보니까 얘에 대한 천적 동물이 없어. 그럼 당분간은 얘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연적으로 생태계는 이제 이거를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만 당장에 약간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 이제 그게 최근에 발생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러브버그라고 하는 거지. 중국에서 러브버그가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그게 천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평형을 이룬다. 황소개구리가 그래. 황소개구리. 옛날에 이제 황소개구리가 그랬어. 그것도 역시 외래종이었어. 근데 걔가 이제 생태계 혼란을 빠뜨리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평형을 맞춘 이런 상황이 되었다. 어쨌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기억. 가는 환경 오염이다. 맞지? 자, 니은. A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뉴트리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다는 얘기야. 천연기념물 지정이면 보호한다는 얘기인데 더 파괴시키겠다는 얘기지?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영구 동토층. 영구 동토층이라는 건 녹지 않는 얼음층을 얘기하는 거야. 그 속에 북극의 이끼는 기온이 상승했잖아.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그럼 기온 상승으로 서식지를 잃어간다는 기억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네. 지구온난화의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3번 기억 디귿이 된다. 3번 기억 디귿. 자, 그러면 이 1번 문제는 자,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는 단원 거기서 된 거고 사용된 개념은 외래생물의 유입, 환경오염, 기후변화가 생태계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했다. 그래서 뭐 출제 의도는 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형태 난이도 하에 쉬운 문제로 제공이 됐다 이거야. 이 파일은 첨부로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쭉 한번 본인이 읽어봐. 자, 2번. 자, 표는 길이의 측정 표준에 대해서 A, B, C. 측정 표준이라고 하는 건 뭐야? 기준이지, 기준.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거야. 측정 표준. 예를 들면 뭐 소음은 어느 정도의 크기부터 우리가 소음으로 구분할 것이냐. 그런 걸 이제 측정 표준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미세먼지 농도 얼마 이상이 됐을 때 나쁘다. 얼마 이하가 되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그런 걸 측정 표준이라고 한다고. 자, 그럼 첫 번째 A 보면 영도시일 때 백금, 이리듐, 합금으로 만든 미터 원기. 이게 뭐야? 사람들이 1m짜리 합금을 만들어 놓은 거지. 1m짜리 합금을 딱 만들어 놓고 야, 앞으로 이 금속 들고 다니면서 이 금속 길이만큼이 딱 1m야.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한 거야. 약속을.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야?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야? 길이 변화가 일어나.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수축하거나 부피가 팽창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두 번째. 진공에서 빛이 3억 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거리. 이게 이제 가장 최근이지. 동그라미가 아니지. 이게 가장 정확한 1m의 정의지. 1m의 정의. 자, 세 번째. 좌우선의 일부를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북극과 남극을 잇는 선을 좌우선이라니까 요 좌우선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일부를 이동하면서 내가 쭉쭉쭉 걸어가면서 측정한 거리와 위도를 이용하여 계산한 북극에서 적도까지의 거리를 1000만 분의 1로 나눴다. 그럼 이건 뭐야? 이동하면서 측정했잖아. 졸라 원시적이지? 그럼 옛날이겠네. 맞아? 그럼 C가 제일 옛날이겠네. A가 가장 최근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 다음이 A가 아니지. B가 가장 최근이지? 그럼 A가 중간에 끼겠네. 즉 이렇게 이동한 걸 했다가 계산해놓고 나서 그럼 1m는 딱 이 합금 요걸로 하자. 했다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라고. 자, 기억. A의 미터 원기는 온도가 달라지면 길이가 변한다 그랬어. 기억 맞고. 니은. B에는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이 필요했다. 그러네. 요만큼의 3억 분의 1초잖아. 대략.
요걸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됐다 이거라고. 디귿. 길이의 측정 표준은 CAB. 맞네요. 그래서 5번 기억니은 디귿이 된다. 자, 요거는 이제 1단원에 있는 측정 표준과 정보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런데 사용된 개념은 길이의 정의 개념의 순서를 도출했다 이거라고. 됐습니까? 자, 3번. 자, 또 역시 이게 측정 표준 똑같은 단원인데.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구리. 그러면 얘 부피 얼마니? 1이니까 센티미터가 몇 번 곱해서 3번 곱했으니까 1cm 세제곱. 1세제곱센티미터지? 1세제곱센티미터. 자,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가에서 준비한 구리의 질량을 측정했더니 9g이었다. 자, 가에서 준비한 구리와 온도와 같은 물 10ml. 얘를 넣었더니 얼마? 11ml가 됐대. 봐라. 10ml의 물과 원래 있던 1세제곱미터 얘를 합쳤더니 11ml가 됐다 이거야. 됐어? 그럼 손실되는 건 없으니까 1세제곱미터가 뭐랑 똑같다는 얘기야? 아, 1ml랑 같은 거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지. 됐어? 단위 변환 얘기하는 거야. 단위 변환. 자, 그래서 기억. 디귿은 기본량이다. 자, 기본량이 총 7가지가 있었어. T. 그럼 뭐야? T하고 T는 온도하고 시간 얘기하는 거야. 하나는 온도, 다른 하나는 시간 얘기한다고. 라지 M과 스몰 M. 뭐? 질량과 물질량. 질량과 물질량. 우리 워크북 수업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기호로 이렇게 외우자고. 기호로. 됐어? 그리고 시간. 온도하고 시간 했지? 그리고 우리 물질량하고 질량 있고, 그리고 길이하고, 지금 안 한 게 길이 안 했지, 길이. 라지엘, 스몰엘. 라지엘과 스몰엘. 라지엘과 스몰엘을 이렇게 보면, 길이하고, 질량, 물질량 썼지? 자, 그리고 길이 있지, 길이. 그리고, 요 해당 안 되는 거, 전류 있고, 그럼 온도, 시간, 질량, 물질량, 길이, 전류 뭐 하나 빠졌지? 뭐가 빠졌니 지금? 광도 빠졌구나. 광도. 왜? 광도가 라이트니까 라지엘, 스몰엘 이렇게 외운다 그랬잖아. 그리고 전류 그냥 I. 근데 단위가 얘는 켈빈, 얘는 시간이니까 초, 질량이니까 킬로그램, 얘 물질량 몰, 길이 미터, 광도 칸델라, 전류는 암페아. 이렇게 됐었다고. 됐어? 그럼 얘 질량이니까 뭐야? 기본량. 맞지? 자, 디귿. 니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그런데 질량은 기본량이고 부피는 유도량이지. 근데 부피도 어떻게 돼? 길이 3개 곱한 거지. 하나, 둘, 3개 곱한 거잖아. 길이. 그럼 얘도 유도량이잖아. 얘 유도량이잖아. 아, 유도량 썼구나. 유도량이야. 그럼 유도량과 기본량이 조합으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얘도 뭐다? 유도량이 된다 이거지? 유도량. 자, 님 맞고. 디귿. 1ml와 1세제곱미터는 같은 부피다. 그러네. 그래서 5번 기억니은 디귿이 되겠다. 이거 5번 기억니은 디귿. 됐어? 자, 단원으로는 과학의 기본량에 대한 얘기. 그래서 기본량 7개를 유추한다. 기본량 7개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또 하나, 물리량을 유도하는 방식. 이걸 계산하는 이런 방식을 물어봤다. 근데 생각보다 너희들이 단위에 많이 약해. 이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자, 4번은 첫 번째 단원 간 융합 문제야. 단원끼리 섞여 있어. 자, 이게 일단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설명인데, 지구의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의 대부분은 누구야? 산소와 규소로 되어 있어.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잖아. 규산염 사면체. 그래서 여기 규소 하나와 산소 4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다. 이 얘기지? 자, 규산염 사면체 단위체로 하는 규산염 광물. 기억은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기본 단위체의 구성 원자인 X로만 이루어진 물질은 특정 불순물, 즉 X, 누구? 규소겠네. 왜? 얘가 뭐야? 순수 반도체잖아. 자, 섞인 거라고. 물질의 규칙성하고 반도체 부분이 섞여 있는 거야. 물질의 전기적 성질이. 자, X로만 이루어진 물질은 특정 불순물을 첨가하여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말은 순수 반도체, 특정 물질보 13족이나 15족 집어넣어서 반화시킨다. 이렇게 얘를 집어넣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도핑이라고 하지? 도핑.
그래서 13족을 넣으면 뭐가 된다? P형 반도체가 되고 15족을 넣으면 N형 반도체가 됐었지. N형 반도체. 자, 요걸 넣는다. 그래서 이를 이용하여 만든 반도체. 니은은 반도체네. 반도체. 이렇게 들어간다고. 참 기억. X는 누구야? 규소니까. 규소니까 B네. B. B가 돼야 된다. 틀렸고. 니은. 규산염은 기억이 들어간다. 맞고. 반도체는 니은에 들어간다. 맞네요. 그래서 4번 니은 디귿. 4번 니은 디귿. 문제의 난이도에 비해서 배점이 높아. 2.5점이란 말이야. 이게 단원 간 융합이어서 그렇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단원 간 융합이어서. 자, 그래서 얘는 지구과학과 물리가 합쳐진 거고 단원으로는 지구학과 생명체의 구성물질과 규칙성 여기 하고 물질의 전기적 성질 얘네가 섞여 있는 상태다. 그래서 SiO4 사면체 구조와 반도체에 대한 특징 순수 반도체하고 불순물 반도체 요거 구분하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자, 5번. 자, 5번은 다음은 개미 종 A에 대한 자료래. 자, 땅 속에 굴을 파서 서식하는 A는 즉 A가 뭐라고? 개미는 유충의 먹이인 곰팡이를 굴에서 기른다. 곰팡이는 뭐였니? 얘는 분해자였지. 그리고 개미 A는 뭐니? 얘 소비자지. 생산자 아니잖아. 소비자지. 자, A가 곰팡이를 기르는데 필요한 잎을 잘라 굴로 운반하면 곰팡이가 잎 조각을 분해하여 주변 토양이 비옥해진다. 이 뭐야? 분해자잖아, 분해자. 그래서 얘는 생물이 누구? 비생물 요소에다가 영향을 미친 거다 이거잖아. 생물이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미쳤다. 자, 잎 조각을 굴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A는 몸의 크기에 따라서 몸의 크기가 다르다네. 같은 종인데 몸의 크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중간 크기의 A는 잎을 잘라서 운반하고 큰 A는 주변에서 지상의 포식자로부터 작은 A는 잎 조각에 매달려 공중에 포식자로 중간 크기의 A를 보호한다. 뭐 이렇게 됐다고. 자, 그럼 기억. A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요소 중 생산자다. 아니잖아. 개미는 소비자야. 자, 니은. 기억은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네. 자, 디귿. 니은은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냐 이거야. 니은은 얘 지금 뭐야? 개미와 개미가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치? 개체군이라고 하는 건 뭐였니? 개체들로 몰려서 이루어진 집단인데 얘는 하나의 종이잖아. 종이 하나야, 하나. 그치? 그럼 개체군 사이면 서로 다른 종끼리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건데 얘는 지금 뭐하고 있니? 개미끼리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개체군 사이에 상호작용이 아니라 개체군 내에서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개체군 내에서. 지들끼리다 이거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2번 니은이 된다 이거야. 2번 니은. 그래서 여기 출제자 생물과 환경 파트에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에 대한 얘기 있고 용어 정리인 거지. 자, 일단 개체가 있고 개체가 모이면 개체군이 되고 개체군으로 모여 있는 데가 군집이지. 군집이 모여서 이제 비생물적 요인이 첨가되면 생태계. 군집이 뭐야? 서로 다른 종들이 모여 있는 게 군집이었지. 개체군은 하나의 종끼리만 있는 게 개체군이었고. 됐습니까? 자, 요런 내용이었다. 자, 6번은 자료 해석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다. 6번은 자료 해석 능력을 물어보는 거. 자료 해석 능력. 자, 다음은 기상 요소의 월평균 변화 경향을 알아보기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활용이니까 얘는 이제 마지막 단원이야. 과학과 미래사회. 이게 좀 일찍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시험 통합과학이 가장 마지막 내용이지. 자, 그래서 보면 근데 뭐 특별한 건 없어. 그냥 읽고 푸는 거야.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 이 지역에서 측정한 일평균 기온, 기압, 상대 습도. 상대 습도 뭔지 모르겠는데 몰라도 돼. 그냥 주어진 거 읽기만 하면 돼. 자, 수집한 데이터에서 측정 오차와 편향대 값을 처리한다. 오차랑 이걸 처리한다. 편향됐다는 건 어느 한쪽으로 값이 좀 잘못 쏠린 거. 오차는 내가 이제 측정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 이걸 처리한대. 왜? 이걸 처리해야 정확도가 높아지니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걸 처리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대. 자, 구분해 볼게. 자, 습도가 이렇게 습도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 상대 습도 이렇게 나와 있어. 습도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리고 하나 더 기온 그래프 표시해 볼게. 기온 그래프. 기온 그래프가 이거니까 얘가 기온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고. 기온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기온 그래프가. 됐어? 그리고 하나는 기압 그래프지. 기압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 있다. 기압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거야. 자, 이제 문제 읽어보면서 시키는 대로 봐볼게. 자, 첫 번째. 기억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의 정확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맞지? 기억 맞고. 니은. 월평균 상대 습도의 변화량은 상대 습도 지금 우리 무슨 색으로 했니? 상대 습도 요새 빨간색으로 했잖아. A 구간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만큼 변했어. 지금 요만큼 변했다. 이만큼. B 구간은 상대 습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요만큼 변했어. 누가 많이 변해? A 구간이 더 많이 변하고 있네. 그러니까 AC가 BC보다 크다. 맞지? 자, 디귿. 이 탐구 결과에서 월평균 기온이 낮아지는 시간에 자, 기온과 기압 그래프 봐라 이거잖아. 봐라. 얘, 이 색이 지금 뭐야? 기압이지. 기압이 올라가. 근데 기온은 어떻게 돼? 떨어져. 자, 얘가 기온이 올라가. 그럼 기압 어떻게 돼? 떨어져. 대체적으로 서로 반대로 나와. 헷갈릴 수 있지만 그냥 차분히 하나씩 찍어놓고 비교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5번 기억님 디귿이 된다 이거야. 기억님 디귿. 자, 그래서 빅데이터 해석하는 이 3단원 내용인데 일부 단원 간 융합이기도 하지 이거. 초반에 과학의 기초에서 나오는 측정에 대한 얘기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원 간 융합이 있긴 하지만 이건 뭐 단원 간 융합이 돼야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는 아니었지. 그냥 그래프만 잘 읽어내면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은 5번이 된다 이거지. 자, 7번. 자, 7번은 자, 다음은 열 출입과 관련된 교사와 학생의 대화래. 20번 실험에서 염화 암모늄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이 일어날 때 온도가 어떻게 됐대? 낮아졌네. 온도가 낮아졌어. 무슨 반응? 흡열. 흡열 반응이잖아. 그치? 흡열 반응은 생성물의 에너지가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적은 상태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에 올라갈 때 어떻게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다 이거잖아.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맞아? 그럼 얘는 뭐가 뭐 되는 거야?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바뀌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저분자가 고분자가 된다. 무슨 작용? 동화작용 얘기한다 이거지. 동화작용. 자, 그럼 학생 가는 뭐라고 얘기했어? 두 번째. 맞아요. 그렇다면 이 반응의 열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네. 반대 방향이면 뭐야? 발열 반응 얘기하는 거잖아. 발열 반응은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높을 때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때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래서 얘는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이 되니까 무슨 작용? 이화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이 얘기라고. 이화작용. 자, 그래서 나는 발열의 예를 찾으란 얘기고 가는 흡열의 예를 찾으란 얘기야. 자, 그럼 볼게. 흡열.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로부터 에너지를 방출이 아니라 흡수. 틀렸지. 2번. 흡열.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높다. 아니잖아. 반응물이 적어. 틀렸지. 3번. 발열 얘기하는 거야. 발열. 인체에서 일어난 세포 발열. 맞지? 고분자가 저분자. 포도당이 쪼개지는 과정. 맞아? 3번 맞고. 4번. 염전에서 소금을 얻을 때 물이 증발했잖아. 증발했다는 얘기는 봐봐. 증발했다는 얘기는 물이 수증기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야 돼. 그럼 열을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이 온도가 높아져야 증발할 거 아니야. 열을 흡수해야 되지. 흡열이야. 흡열. 3번 틀렸지. 5번. 드라이 아이스가 이산화탄소 기체로 고체가 기체로 됐잖아. 이 승화라고 하잖아. 물론 기체가 고체도 승화지만 얘는 지금 고체가 기체되는 과정이야. 그럼 얘도 역시나 고체가 기체됐으니까 액체가 기체되는 거랑 똑같지. 뭐가 일어나? 흡열이 일어나는 거지. 흡열 반응의 얘다. 그러니까 5번도 틀렸다. 그래서 몇 번? 3번이 되겠다. 7번은 3번이 된다 이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7번 문제는 자, 물질 변화에서의 에너지 출입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발열과 흡열을 구분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였다. 이거라고. 됐습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가 7번으로 출제가 됐었다 이거라고. 자, 8번. 이 8번 보고 당황하면 안 돼. 저 이런 거 아예 안 배웠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고. 자료 자체가 낯설어. 그럴 경우에는 읽고 푸는 거야.
너한테 뭔가 특별한 지식을 묻지 않는다. 잘 읽으면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잘 읽으면. 봐라. 그럼 봐봐. 해수에는 기억이 많지. 왜 기억이 많겠어? 기억이 버티기가 좋았기 때문에 기억이 많은 거야. 근데 담수에는 기억이 살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적은 거야. 됐어? 자, 볼게. 큰 가시고기 종 A는 포식자로부터 생존에 유리한 외피 조각의 표현형을 갖는다. 표현형이라는 건 겉으로 드러난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림가는 A의 외피 조각 표현형 기억, 니은, 디귿을 나는 해수와 담수에서 기억, 니은, 디귿 이건데 결국에는 해수에서는 기억이 주로 살아남았다. 근데 담수에서는 기억이 주로 없었다. 이거 뭐야? 적자 생존 얘기하는 거지.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한 애들은 살아남았고 그렇지 못한 애들은 살아남지 못했다. 이 얘기잖아. 그럼 기억. 가에서 외피 조각 표현형이 개체마다 달라. 같은 물고기인데 달라. 이게 뭐야? 변이가 일어난 거지. 근데 무슨 변이야? 유전적 변이.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유전적으로 다양성이 나타났다 이거잖아.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이 아니라 유전적 다양성이죠. 유전적 다양성. 자, 니은. 나에서 해수에서는 기억을 가진 개체가 디귿을 가진 개체로 생존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기억이 많은 거지. 자, 디귿. 자손에게 전달되는 변이는 진화의 원인이 된다. 맞잖아. 진화의 과정이 그거잖아. 진화의 과정이. 그래서 4번 니은 디귿. 니은 디귿. 자, 그래서 진화에 관련된 얘기와 생물의 다양성 일부 섞여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대략 단원 간 융합을 시키는 문제들은 1.5점짜리는 없어. 아무리 난이도가 낮아도. 섞인 건 2.5점이나 2점이 되거든. 그러니까 단원 간 융합을 시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만 공부하다가 이거 풀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 왜? 범위를 정해줬었는데 갑자기 범위 없이 그냥 섞어서 막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꼬박꼬박 평상시에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된다고. 안 그랬다가는 한꺼번에 갑자기 하면 좀 힘들 수 있다는 얘기야. 자, 9번. 자, 다음은 말라리아 매개 모기 A의 발생 시기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 활동이래. 자, 말라리아 병원체는 얘를 매개로 전파되고 있대. 자, 말라리아 발병 지역에서 4월부터 6월까지 주별로 채집된 A의 개체수, 주별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에 대한 데이터를 연도별로 수집했다. 가의 데이터를 그림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고 분석했대. 자, 지금 보니까 대략 최고 기온은 이렇게 변하고 있고 최저 기온은 이렇게 변하고 있어. 그런데 봐. 얘가 변하지 않다가 어느 시점, 이 시점부터 갑자기 확 증가하지. 그럼 요때하고 상관이 있다는 얘기네. 즉 최저 기온이 15도를 넘어가거나 최고 기온이 이쯤을 넘어가거나 할 때야. 근데 최고 기온이 몇 도인지 안 써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보겠다는 거야, 얘는? 최저가 15도 이상이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확인해 보자고. y 플러스 1년도 얘 대충 이렇게 되거든. 자, 얘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꺾여. 그런데 얘도 없다가 확 늘어나지. 그럼 이때 몇 도? 역시 15도. 결론 냈네. 최저 기온이 15도가 넘어가면 많아진다. 이거라고. 그래서 자, 기온 이것이 상승하다가 15도씨 이상이잖아. 누구야? 최저 기온이지. 최저 기온이 지금 기준이 되고 있어. 최저 기온이 상승하다가 15도씨 이상일 때부터 A가 채집되기 시작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억은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 중 하나니까 최저 기온이 되겠지. 자, 이 지역별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이 이렇게 된대. 그러면 여기가 최저 기온이니까 언제? 요때 확 늘어나겠네. 5월 달에. 됐어? 대략 5월 넷째 주에서 셋째 주쯤 이쯤이 되겠다 이거라고. 그럼 기억. 말라리아는 감염병이다. 그러니까 누가 옮기는 거지. 됐어? 누구야? 모기잖아, 모기. 야, 전염병이 아닌데 이게 뭔 상관이야. 전염을 안 시키는데 저기 번지든 말든 뭔 상관이니. 그냥 치료하면 되는데. 전염병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전염병이니까. 자, 니은. 기억은 최고 기온이다. 아니, 최저 기온이 된다. 자, 디귿. 6월은 니은에 해당한다. 아니, 5월이다 이거라. 5월. 그래서 1번 기억. 9번에 1번 기억. 자, 그래서 얘는 생명과학, 생태계와 환경변화 여기에 관련된 파트다. 근데 다만 지식적인 것보다는 역시 자료 해석 능력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 해석이 어렵진 않으나 자료가 좀 길게 주어져. 그렇다 보니까 배점이 좀 높았지. 차분하게 잘 읽어보면 됩니다. 차분하게 잘 읽어서. 자, 10번. 자, 표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 ABC인데 효율에 대한 얘기잖아. 자, 얘가 메가야. 메가 얼마야? 10의 6승이지.
10의 6승. 자, 얘 메가야. 그럼 얘는 앞에 기본량에서 단위에 대한 얘기하는 거잖아. 10의 6승이라고. 그러면 얘는 중계 10 곱하기 10의 6승인데 만들어낸 게 8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 약분 얼마? 효율이 얼마? 80%짜리네. 80% 곱하기 100 하면. 됐어? 자, 두 번째. 1kJ. 키로가 얼마야? 10의 3승이야. 그러면 얘는 1 곱하기 10의 3승을 줬는데 얼마? 2 곱하기 10의 2승. 200이 나왔대잖아. 그럼 얼마야? 10분의 2니까 몇 프로? 아, 20%구나 이거지. 얘는 효율이 20%였다는 얘기야. 자, 세 번째. 화력 발전. 1g에 20kg야. 그런데 얼마? 1kg야. 1kg는 1g에 몇 배야? 1000배지. 그럼 kg가 있으니까 3승. 그러면 2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00배니까 10의 3승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 분해. 얼마 써서? 메가니까 8 곱하기 10의 6승. 그럼 이거 다 지워지네. 맞아? 그럼 20분의 8이니까 10분의 4. 얼마? 효율 40%.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효율이 40%. 자, 그러니까 효율 순서대로 A, C, B 몇 번? 2번. 2번이 되겠다 이거야. 2번. 됐죠? 자, 그래서 10번은 발전과 에너지원에서 열 효율에 대한 얘기야. 에너지 효율에 대한 문제다. 이거로. 에너지 효율에 대한 문제였다. 됐습니까? 자, 10번. 자, 그림은 어느 별의 내부 구조와 각 영역에서 가장 큰 질량비를 차지하는 원소를 나타냈다. 가장 중심에 누가 있어? 철이 있지. 제일 무거운 바깥쪽에. 여기 규소지. 여기 산소니까 여기 뭐야? 탄소겠네. 탄소. 이렇게 있는 상태야. 자, 그러면 기억. 중심부의 온도는 이 별이 태양보다 높다. 왜? 철까지 만드니까 얘 누구야? 초고성이야. 그럼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과정이니까 태양보다 질량이 커야 된다 이거고. 자, 니은 X하고 Y야. 얘네 둘 다 최외각전자 몇 개야? 4개지? 둘 다 몇 쪽이야? 14쪽이잖아. 같은 쪽이지? 같은 쪽 맞고. 디귿.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는 지구에 제일 많은 건 누구니? 철이지. 지각에 제일 많은 건 산소다. 근데 지구에 제일 많은 건 뭐야? 철이야, 철. 그래서 지구에 있는 철은 대부분 어디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지각보다는 중심부에 묻혀 있다 이거였지. 그래서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는 Y, 규소가 Z, 철보다 크다. 틀렸네. 틀렸죠? 역시 여기도 단원 복합적인 거죠. 자, 우주 초기 원소 생성 파트하고 원소의 주기성, 족에 대한 그냥 단순히 족만 물어보긴 했지만 족에 같은 족 원소를 구분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고 있었다. 이거지. 자, 12번. 자, 그림은 XClA, XClA 얘하고 금속 Y를 넣었대. 여기다가 금속 Y를 넣었어. 금속 Y를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에 수용액이 존재하는 모든 이온을 나타냈는데 동그라미, 네모, 세모는 각각 X, Y, Cl-. Cl-는 좀 좋네. 안 줘도 되는데 Cl- 좋지. 그럼 얘는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이온화 경향 얘기하는 거지. 같은 금속이어도 전자를 더 잘 잃는 애가 있고 덜 잃는 애가 있었지. 뭐 극하나마, 알리언, 천리주나 수 이거 외우는 거였지. 근데 뭐 어떤 금속인지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 X가 플러스인데 얘가 몇 플러스래? X가 A 플러스래. 얘가 A 플러스래. 그리고 집어넣은 Y가 B 플러스래. 그럼 결국에는 이게 반응이 일어날 때 얘만 홀로 남아있는 거지. 얘는 그냥 가만히 있잖아. 이걸 뭐라 그래? 구경꾼 이온이라고 부르지. 그럼 얘는 반응하고 특별히 상관이 없잖아. 처음이나 나중이나 그대로지. 그럼 봐봐. 도형. 그대로 있는 거. 동그라미네. 맞아? 동그라미야. 동그라미가 Cl 마이너스야. 근데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지. 근데 얘 3개랑 맞잖아. 그럼 얘는 전자 몇 개 내보내는 거야? 하나당 2개 내보내야 되네. 그럼 X는 2 플러스 되는 거지. Cl이 마이너스니까. 됐니? 자, 두 번째.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 근데 2개네. 얘가 Y인데 Y, B 플러스인데 그럼 뭐야? 얘는 Y 3 플러스가 돼야 되네. 전자를 3개 내보내. 하나, 둘, 셋. 3개 내보내. 하나, 둘, 셋. 이렇게 결합할 거니까. 됐지? 자, 기억. 동그라미는 Cl 마이너스. 맞아. 자, 니은. 이 반응에서 Y가 산화된 건 맞아. 그런데 지금 산소가 움직였니 여기서? 아니잖아. Y가 산화된 이유는 산소를 얻은 게 아니라 뭐야?
전자를 잃은 거지.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산화된 거다.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틀렸지? 자, 디귿. A 대 B는 3대 2다. A 대 B는 3대 2다. 그러네. 네모 3개, 얘 2개니까. 아니. 네모 3개 3대 A 대 B구나. 요 숫자 얘기하는 거야, 요 숫자. X와 Y의 개수 B는 3대 2나 요 숫자는 2대 3이지, 2대 3. 됐어?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그래서 1번 기억이 되겠다, 이거. 1번 기억. 됐습니까? 자, 13번. 13번. 13번 보기 전에 12번 문제 보자. 자, 얘는 산화환원에 대한 얘기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산소를 얻는 것도 산화고 전자를 잃는 것도 산화인데 산화됐다고 해서 무조건 산소를 얻은 건 아니고 무조건 전자를 잃은 것도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산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산화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여기선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산화됐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이온화 경향에 따라서 전자를 더 잘 잃는다.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이 문제에서는 Y가 X보다 금속 반응성이 더 컸었다는 거지. 그래서 전자를 잃었다 이 얘기야. 자, 13번. 그린 가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나는 별 S와 기억 니은의 스펙트럼. 자, 우주를 구성하니까 우주에 제일 많은 게 누구야? 수소와 헬륨이지. 그럼 얘가 수소고 얘가 헬륨이야. 자, 근데 전자들마다 본인들의 궤도를 돌 때 그 궤도상에서 본인이 갖는 특정 에너지 값이 있지. 그걸 뭐라 그래? 에너지 양자화. 그렇지? 그래서 특정 궤도만 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펙트럼이 각각의 선의 위치가 정해져 있다 이랬잖아. 그래서 보니까 얘 지금 요거 일치. 여기 일치. 여기 일치. 여기 일치. 그럼 일단 별 S에는 기억이 있어. 자, 두 번째. 자, 여기 일치. 여기 일치. 여기 일치. 여기 두 개 일치. 다시 여기 일치. 여기 일치잖아. 그럼 여기 뭐도 있어? 니은도 있어. 근데 지금 선 남는 거 있네? 선 안 긋고 남은 거. 요거 남은 거 있지? 그럼 다른 원소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기억, 니은 말고도 플러스 알파 뭐가 더 있다. 이 얘기겠네. 참, 기억 원자는 수소 원자야. 원자가 생긴 게 언제야? 우주에 빛이 생겼을 때. 왜? 원자가 생기면서 우주에 빛이 생기잖아. 그게 언제야? 38만 년이야. 38만 년이라고. 자, 시리가 갑자기 대답을 해버렸다. 자, 그래서 지금 수소 원자가 생긴 건 38만 년이었다 이거라고. 38만 년. 그래서 시간 2개 외워야 돼. 우주가 폭발한 지 3분 됐을 때하고 38만 년. 3분 됐을 때 뭐 생겨? 이때 헬륨, 원자, 핵이 생기는 거고 이때 원자가 생기면서 우주에 뭐가 생긴다? 빛이 생긴다 이거라고. 됐습니까? 아이폰 이상하다. 지 맘대로 반응한다. 아무튼 자, 그래서 기억 38만 년 맞지? 원자니까. 니은 우주를 구성하는 헬륨의 대부분은 핵융합 반응이 아니지. 대부분의 헬륨은 언제 생겨? 우주가 빵 터지고. 언제? 3분 지났을 때. 빅뱅 때. 자, 디귿. S의 대기는 기억, 니은으로만 돼 있다. 아니잖아. 다른 원소도 지금 있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 기억, 니은으로만 된 건 아니다. 이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몇 번이다? 1번 기억이 되겠다. 그래서 요 13번 문제는 자, 지구과학 파트 스펙트럼은 물리인데 지금 우주 초기의 원소 일부하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이게 조금 섞여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 이거지. 단원 간에 융합이 되어 있다. 근데 이게 단원 간 융합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단원 구분이 뭐 되게 선명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똑같이 얘기하지만 단원 간에 섞여 있는 형태들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를 잘 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4번. 자, 14번. 다음은 전자껍질 모형을 이용한 원소의 전자 배치와 관련된 탐구 활동이다. 자, 2주기, 3주기 원소의 전자 배치 규칙. 헷갈릴 수 있으니까 써볼까? 2주기, 3주기. 수헬,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내,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 이렇게 되는 거지. 2주기하고 얘가 여기가 2주기, 여기가 3주기.
1족, 2족, 13, 14, 15, 16, 17, 18족이다 이거지. 자, 원자가 가진 모든 전자 중 2개를 원자 핵에서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배치한다. 남은 전자를 두 번째 껍질에 8개까지 가능한 많이 배치하고 이후 남으면 세 번째. 그 말은 무슨 상태를 만든다는 얘기야? 바닥 상태로 만든다는 얘기지 들뜬 상태로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야. 가까운 껍질부터 차곡차곡 쌓아나가기 시작한다 이 얘기라고. 자, 전자 배치 규칙에 따라 산소 원자와 자, 일단 산소 원자가 나왔네. 그리고 원자 XYZ. 그럼 확실하게 XYZ는 일단 첫 번째 산소 아니야. 얘는 일단 아니야. 서로 다른 원소니까. 자, 표와 같이 정리했다. XYZ 원자 번호는 7번에서 그러면 3, 4, 5, 6이니까 요것도 아니야. 질소부터 시작해야 돼. 자, 그래서 XYZ는 7번에서 17번 중 하나다. 자, 그러면 17번까지니까 얘가 17번이니까 얘도 아니네. 아르곤도 아니야. 자, 이 상태야. 자, 근데 전자 껍질 수 분해. 그럼 이게 뭐야? 주기분해. 뭐로 구분할 수 있다? 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잖아. 족. 근데 족은 아니지. 정확하게는 13족이면 3이니까. 자, 근데 어쨌든 산소 해보자. 산소 2주기야. 몇 쪽이야? 16쪽이야. 그럼 2분의 6이잖아. 이걸 9A라고 표현하겠대. 됐어? 그럼 A 얼마니? 아, A는 3분의 1이구나. 이 얘기지? A는 3분의 1 나온다는 얘기야. A는 3분의 1. 그럼 A가 3분의 1 나왔으니까 해볼게. X는 얼마야? X는 2가 나와. 그럼 2가 나올 수 있는 건 2분의 4가 있고 1분의 2는 없잖아. 왜 2주기 3주기니까. 혹은 3분의 6일 수 있어. 됐어? 그럼 2주기에서 4면 탄소인데 얘는 안 되지? 7번부터라 했으니까 그럼 무조건 얘네 3주기에 6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누구야? 황이네. 얘는 황이다 이거지. 황. 됐어? 자, Y는 3A니까 1이야. 1이면 2분의 2가 되거나 3분의 3이 돼야 돼. 근데 2분의 2면 4번 베릴륨이니까 안 되잖아. 그치? 그럼 3분의 3이야. 3주기에 3번 누구야? 알루미늄이네. 그럼 여기는 알루미늄이 들어간다 이거지. 알루미늄. Z, A는 3분의 1이야. 그러면 Z는 3분의 1이거나 혹은 6분의 3이거나 근데 6은 말이 안 되잖아. 아, 6분의 2거나 6은 말이 안 되잖아. 6주기는 없으니까 그럼 3분의 1이네. 3주기 1번 누구? 나트륨. 됐어? 이렇게 구분한다 이거라고. 자, 그럼 볼게. 자, Z는 Z 누구야? 나트륨. 전자를 2개 이룬 게 아니라 몇 개 이뤄야 돼? 1개 이뤄야 되지. 1개. 왜 1 플러스잖아 얘. 그치? 1개 이뤄야 돼. 자, XO2 SO2잖아. 얘 공유결합이네. 비금속이니까 공유결합 맞지? 자, Y와 산소. Y하고 산소. 그러면 Al2O3잖아. 얘는 2-고 얘는 3 플러스니까. 그럼 얘는 액체 상태.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지.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수용액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전기 전도성이 생긴다 이거라고. 그래서 4번 니은 디귿. 됐어? 화학 결합과 원소들의 주기성에 대한 얘기하는 거지. 화학 결합에 대한 얘기 잠깐 나와 있고 원소들의 주기성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다. 됐습니까? 귀찮을 수 있겠지만 확실하게 풀려면 저렇게 빨리빨리 써놓고 나서 푸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15번. 상호작용 첫 번째. 산호에 골격이 생겼잖아. 뭘 먹어서 골격이 생긴 거 아니야, 생물권이. 그럼 어디야? 이거 수권이지. 물속에 사니까 산호가. 산호 어디 살아? 얘는 얕고 따뜻한 바다 살고 있는 애잖아. 그럼 수권에 있는 탄소를 먹었겠지. 자, 두 번째. 석탄이 생겼대잖아. 생물이 식어서 돌된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직권이네. 그럼 남은 거 이거 뭐야? 기권이지? 그럼 생물에서 기권으로 탄소가 나와. 뭐야 이거? 호흡이지. 호흡을 얘기한다. 참 기억. A는 수권 맞고 니은 침전에 의해 석회암이 생성되는 과정은 B의 탄소량, 직권의 탄소량을 증가시킨다. 그렇잖아. 돌로 저장되니까. 디귿. 육상식물의 광합성은 A 아니지? 요 반대 과정이지? 요게 광합성이지. 대기에 있는 게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몇 번? 3번. 3번. 자, 그래서 여기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다. 뭐 특별할 건 없죠. 자, 16번. 자, 다음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알아봤어. 자, 패러데이 법칙이잖아. 전자기 유도에서 유도되는 기전력은 마이너스, 이건 렌즈의 법칙이어서 방향을 의미한다 그랬어.
저항, 변화에 저항하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뭐랑 비슷하다고? 관성이랑 비슷하다 그랬었어. 강의에서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총 가문수에 비례하고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그치? 자속 변화하고 상관이 있었다고. 그리고 속도하고도 상관이 있었고.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면 세게 생기고 자속 변화가 크면 많이 생기고.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자속 1개, 2개, 3개니까 뭘 바뀌는 거야? 얘를 바꾸는 거지. 얘를 지금 세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 왜? 자기장의 세기를 만드는 건데 자속은 자기장과 단면적을 곱한 거랑 같다 그랬으니까 자기장의 세기를 지금 크게 만드는 거야. 그럼 얘가 세지기니까 전류가 더 세게 흐를 거야. 됐어? 그럼 유도된 전류의 세기는 누가 제일 세? C, B, A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N극이 다가오잖아. 그럼 어떻게 돼? 꺼져 하고 밀어내겠지. 맞아? 그러면 지금 얘 이렇게 다가오면 여기다 N극을 만들어내니까 전류는 이렇게 감는 방향으로 생기겠지. 요 뒤에서부터 감았으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야. 이 방향으로. 자, 그럼 볼게. 기억. 자석의 개수가 다른 ABC를 사용하는 건 자기장의 세기를 다르게 했다. 맞고. 니은. ABC를 놓을 때 N극을 아래로 하는 건 자기장의 방향과 유도전류의 세기가 아니라 유도전류의 방향하고 상관있지. 일정하게 유도전류의 방향을 유지하겠다 이거야. 자, 디귿. ABC를 놓는 높이 H를 똑같이 했어. 이거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뭐야? 시간의 변화, 즉 속도잖아. 속도 값을 똑같이 만들겠다 이 얘기잖아. 그래서 틀렸네. 그래서 1번 기억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약간 역학적 시스템 내용 일부가 살짝 들어가 있는 거지. 높이에 따라서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가 달라진다. 그 얘기하는 거. 자, 17번. 자, 그림 가와 나는 2.6억과 1억이래. 그러면 판계아가 형성된 게 언제야? 고생대 말이야. 고생대 말이 언젠데? 2.5억쯤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2.6억이지. 땅덩어리가 거의 하나잖아. 얘 흩어졌네? 그럼 얘는 1억이다 이 얘기지. 1억. 땅이 흩어졌을 때. 그럼 얘는 고생대고 얘는 언제다? 중생대다 이거지. 중생대. 자, 기억. 나의 시기에 생성된 지층에서 삼엽충 화석이 발견된다. 여긴 1억이야. 중생대니까 삼엽충 안 나오죠. 자, 니은. 가와 나 사이에 대멸종. 그래, 고생대 말에도 있었고 트라이아스기 말에도 있었고 그리고 대본기 말에도 저기 대본기는 안 들어가겠다. 고생대 페름기만 있겠네. 페름기 말하고 우리는 근데 기는 안 배웠으니까 그냥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변할 때 고생대 그때 대멸종이 있다 이거지. 자, 디귿. 나의 시기 이후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된 시기가 있었다. 그게 언젠데? 신생대잖아. 신생대. 맞죠? 그래서 5번. 니은 디귿. 자, 요거는 지구 환경 변화에서 지질 시대에 관련된 특징이다. 그래서 지질 시대에서 판계아 형성 시점과 지질 시대에서 판계아 형성 시점 그리고 뭐 거기서 살고 있던 대표적 화석에 대한 얘기 그리고 수륙 분포 요거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다. 이거라고. 자, 18번. 운동량과 충격량이네. 자, 그림 가는 힘 센서를 설치한 마네킹에 안전모를 씌운 후 속력 V0로 벽에 충돌시키는 실험을 나타냈다. 그림 나는 안전모 ABC를 이용하여 가에 실험했을 때 센서에 이룬 측정된 결과. 근데 면적이 똑같대. 이 그래프의 면적이 힘과 시간의 곱이잖아. 뭐야? 충격량이지? 충격량은 다 똑같다고. 그런데 C가 B보다 크고 A보다 크잖아. 그 말은 평균 충격력은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B고 그 다음이 C다 이거지? 됐어? 그럼 누가 제일 안전해? 얘가 제일 안전한 거네. 상대적으로. 자, 기억. 충돌 시간분의 충격량이야. 시간 넘기래잖아. 그럼 F는 T분의 I니까 F 비교해라 이거지? F 누가 제일 커? A가 제일 커. 그래서 A를 가장 작은 경우는 A가 아니라 C지. C. 자, 니은. B를 이용한 충돌 실험에서 운동량의 크기. 운동량 P는 MV잖아. 근데 제 질량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고. 근데 벽에 갖다 때려박기 직전까지는 V0였으나 두두두두두 박으면 언젠가 멈추잖아. 그럼 속도가 점점점 어떻게 돼? 느려지고 있어. 그럼 운동량이 제일 클 때는 충돌 직전이지. 이때가 제일 크다. 운동량은. 저때 속도가 제일 빠르니까. 자, 디귿.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는 데는 C가 A보다 효과적이다. 그러네요. 그래서 2번 디귿. 2번 디귿. 됐어? 이건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운동량의 충격량에 대한 얘기. 물리 파트는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이제 좀 약간 불안해하거나 이러는데 물리 파트는 그렇게 어렵게까지 일단 예비 문항에는 그렇게 어렵게까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예비 문항에서 어렵게 나온 건 오히려
화학이나 생명 파트가 어렵게 나왔습니다. 화생지 쪽이 물리보다는. 자, 왜냐면 이게 그것도 생각해야 돼. 이제 이 문이과의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거잖아. 근데 물리 같은 경우는 지극히 이과적인 성향이 좀 강한 과목 아니야. 그러니까 물리로 변별력을 주기는 좀 힘들 수 있어. 물리로 변별력을 주기는. 왜냐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니?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나마 공정하게 가기 위해서는 물리에서는 기본적인 걸 물어보고 다른 파트들로 구분을 할 거다. 근데 특히나 변별은 어느 한 과목을 어렵게 낸다기보다는 융합을 해서 변별을 할 가능성이 좀 더 클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참고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번. 표는 이중 나선 구조 DNA 모형. 자, DNA 모형. 얘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잖아. 이 뉴클레오타이드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 인산, 당, 염기. 얘네가 1대 1로 되어 있지? 근데 얘가 5탄당이지? 그래서 오각형 그리는 거고 탄소 5개. 그리고 DNA가 가지고 있는 당이 뭐야? 디옥시 리보스지? 디옥시 리보스. 그리고 인산당 얘를 뭐라고 한다? 골격이라고 부르지. 얘가 골격이 된다. 자, 근데 이 염기는 만나는 애들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 염기끼리는 뭐 한다? 상보적 결합을 한다. 그래서 아데닌이랑은 타이민이 만나고 사이토신이랑 구아닌이 만든다. 근데 염기끼리 만날 때는 여기는 공유 결합이지만 염기끼리 만날 때는 무슨 결합? 수소 결합. 근데 아데닌과 타이민은 2줄, 얘는 3줄이었지. 여기는 수소 결합이었다. 이거라고 수소 결합. 됐어? 자, 마저 읽을게. 자, 그랬을 때 부품의 개수가 나와 있고 그림은 완성된 DNA 모형 X를 나타냈다. X의 표의 부품으로 만들 수 있는 정상적인 이중 나선 구조 DNA 모형 중 뉴클레오타이드 수가 가장 많은 그 말은 다 썼다 이거지. 그럼 봐라. 아데닌은 누구랑 만난다고? 타이민. 그럼 적은 애가 다 쓰는 게 최대잖아. 그럼 얘 15개가 다지. 그럼 타이민 몇 개 써? 15개 쓸 거야. 자, 사이토시나 구아닌 만나는데 이게 최대잖아. 그럼 얘 13개 쓰면 얘도 몇 개 써? 13개 쓸 거야. 됐어? 그럼 왼쪽 줄 몇 개? 28개. 오른쪽 줄 28개. 이렇게 있는 상황이지. 참 기억. 헥산의 기본 다이체는 염기가 아니라 뉴클레오타이드. 자, 니은. X에서 인산. 1대 1이니까 인산 얘 개수 몇 개야? 이쪽에 몇 개? 염기. 이쪽 염기 28개 걸려있고 이쪽 염기 28개 걸려있어. 그럼 당 몇 개? 56개. 이거 다 안 쓴다는 얘기잖아. 56개만 쓴다 이거잖아. 그럼 인산도 몇 개? 56개만. 인산도 56개, 당도 56개. 자, 디귿. X에서 구아닌과 상보적으로 결합한 염기는 구아닌은 사이토신이잖아. 얘잖아. 몇 개? 13개. 13개. 최대니까 13개. 그래서 5번 니은 디귿. 됐습니까? 5번 니은 디귿. 자, 그래서 상보적 결합에 생명 시스템 기본 단위에서 상보적 결합에 대한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 기본 구조에서 인산, 당, 염기가 1대 1로 결합한다는 거. 그거까지 같이 묻고 있는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번. 다음은 지구 표면에서 구슬의 운동에 대해 알아보는 실험이다. 자, 그림과 같이 모는 종이를 배경으로 구슬 A와 B의 운동을 촬영하는 실험 장치를 설치했다. A는 자유낙하시키고 B는 수평 방향으로 V제로의 속력으로 발사한다. 촬영된 영상을 분석하여 A와 B의 위치를 0.1초 간격으로 이렇게 나타냈대. 그럼 이렇게 나타났잖아. 그러면 이만큼만에 떨어졌고 얘도 똑같은. 근데 몇 칸? 하나, 둘, 세 칸 간 거지. 세 칸. 수평으로 3칸 갔어. 수평으로 3칸. 수평으로 3칸. 됐어? 자, 그런데 중력이 지구보다 작대. 자, 중력은 mg잖아. 근데 딴 데 간다고 질량이 변하는 건 아니야. 그럼 얘가 작아졌다는 얘기는 뭐야? 중력 가속도가 작아졌다는 얘기지? 중력 가속도가 작아졌다는 얘기는 뭐야? 바닥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줄었다는 얘기지. 왜? 봐라.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 혹은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나중 속도 구할 거면 이거. 근데 시간 구할 거니까 이거 빼고 이걸로 하자. 얘 초기 속도 0이라고 치면 얼마야? 2분의 1 GT제곱은 높이가 H니까 H라고 쓰자고. 그럼 T제곱은 얼마? G분의 2H니까 결국 시간 T는 얼마다? 루트 G분의 2H가 나온다 이거지? 이거 나온다는 거잖아. 시간은. 그 말은 얘가 작아지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잖아.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얘가 바닥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걸려야 돼. 그치? 그럼 일단 첫 번째 바닥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길어야 되고 또 수평 방향으로 가는데 거리도 늘어야 된다 이거지. 됐어? 그러면 일단 1번, 2번은 안 돼. 왜? 시간이 똑같아. 똑같은 시간이 걸렸어. 1, 2번 절대 안 돼. 자, 그리고 3번 그림 보면 요 수평 방향의 요 칸수가 3개로 똑같아. 안 돼. 더 가야 된다고. 그럼 이제 문제는 4번 아니면 5번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력 가속도가 변하는데 얘 수평 방향의 속도를 V0라고 하자. 근데 이 수평 방향은 얘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아랫 방향으로 힘은 작용하나 수평 방향 작용하는 힘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얘는 항상 뭐야? 등속이지. 등속이잖아. 그럼 동일한 시간 간격이면 요 칸의 간격도 변하면 안 돼. 근데 4번은 칸이 좀 더 가 있단 말이야. 한 칸보다. 됐어? 그러니까 몇 번 그림이 됐다? 5번 그림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수평 방향은 등속이라는 거 요거에 유념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번에 5번이 되겠다 이거야. 5번. 자, 그래서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에서 포물선 움직임과 자유낙하 운동 요 둘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것이다. 봐, 계산 아니잖아. 계산 아니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21번. 다음은 2주기, 3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서로 다른 원소 W에서 Z와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에 대한 질량비. 자, 괜히 지었네. 자, 다시 볼게. 2주기가 있고 3주기가 있어. 2주기가 있고 3주기가 있는데 자, 써보자. 수엘,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내,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 일단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근데 W는 3주기 2족이래. 그럼 누구야? 얘네. 일단 W 결정 났어. W는 마그네슘이야. 일단 W 마그네슘이야. 자, 원자과 전자수의 비는 2대 2대 3이다. 2대 2대 3도 될 수 있고 2배 하면 4대 4대 6도 될 수 있고 3배 하면 6, 6, 9니까 그건 안 되겠다. 그치? 그럼 이 둘 중에 하나지. 개수가. 근데 원자 번호는 Y가 Z보다 크다 그랬어. 그럼 봐봐. 2개, 2개, 3개인데 2개, 2개, 3개인데 2개, 2개, 3개인데 봅시다. 지금 추가적으로 준 건 특별히 딴 건 없죠? 그럼 일단 마그네슘 빼야 되거든? 마그네슘 뺐는데 지금 얘가 만약에 원자과 전자가 2개, 2개라고 쳐봐. 그러면 이거가 돼야 되잖아. 그럼 마그네슘 중복이지. 그럼 이거 아니란 얘기야. 4대 4대 6이란 얘기야. 4대 4대 6. 그럼 4대 4대 6이 뭐야? 하나, 둘, 셋, 4개니까 탄소, 규소, 그리고 산소 아니면 황인데 산소 아니면 황이 되는 건데 문제는 Z는 요 라인에 있는 애고 여기는 X랑 Y가 해당이 돼. 근데 문제에서 Y가 Z보다 원소번호 크다니까 Y는 절대 수치가 아니네. 그럼 X는 탄소. 그럼 Y는 무조건 규소 나오지. 그럼 원자번호 작으려면 Z는 얘가밖에 안 돼. Z는 누가 된다? 산소가 되겠다 이거지. 산소가 되겠다. 그리고 W는 지금 마그네슘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인체를 구성하는 거잖아. 인체에 제일 많은 거 누구? 산소, 탄소. 그러면 산소니까 누구? Z. 얘 탄소니까 누구? X. 이렇게 되겠다 이거지. 됐어? 자, 기억. W는 금속, 마그네슘 맞고. 기억은 X. 아니지, Z. 자, 디귿. 광합성을 하는 식물. 광합성 하는 식물은 뭐야?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잖아. 이산화탄소니까 얘하고 얘지. 그럼 XZ2다 이거지. XZ2. YZ2가 아니라 XZ2가 돼야 된다. 그래서 1번이 돼야 된다 이거라고. 1번. 됐어?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 원소들의 주기성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하고 이게 이제 조합돼서 나온 복합적인 형태의 문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단원 간 융합이 되어 있다 이거라고. 단원 간 융합이 되어 있다. 됐어? 자, 22번. 자, 그림은 판 ABC의 경계, 기역과 니은을 나타냈다. 화살표 길이와 방향은 GP에서 측정한 판의 평균 이동수와 크기와 방향인데 자, 일단 봐봐. 얘가 얘보다 빨라. 그럼 얘가 빨리 가고 얘는 느리게 따라가잖아. 그럼 얘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양쪽으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 맞아? 그럼 여기 뭐야? 발산이지? 자, 여기는 얘가 빠르고 얘가 느려. 그럼 여기는 이렇게
수렴하는 상태로 상대적 이동방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수렴이야. 근데 해양판이고 대륙판이니까 얘가 무거워. 그럼 이렇게 들어가겠네. 해양판이니까. 됐어? 그럼 여기서 뻥뻥 터지겠지. 왜? 항상 섭입하지 않는 판에서 지각 변동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자, 기억. 기억 하부에서는 상승하는 멘틀. 발산형 경계. 맞고. 니은. B에 대한 C의 이동. B에 대한 C의 이동 방향은 왼쪽이니까 어디? 서쪽. 맞고. 디귿. B에서는 호상 열도가 생긴다. 호상 열도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섭입할 때야. 근데 여기는 해양판과 대륙판이니까 해구와 누가 생겨야 돼? 습복, 산맥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판의 경계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다 이거야. 판의 경계의 특징. 됐죠? 자, 그래서 3번이 되겠지. 자, 그래서 얘는 직권의 변화와 영향에서 판구조론에 대한 판의 경계의 특징을 얘기한다. 근데 항상 얘기할 때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발산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상대적 이동 방향이지 실제 이동 방향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 우리 강의에서 주구장창 얘기했었습니다. 자, 23번. 자, 23번은 자, 다음은 카탈레이스에 의한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 카탈레이스가 뭐야? 효소지? 효소. 과산화수소 분해니까 H2O 분해하는 거죠. H2O2 분해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물과 산소가 나오지? 계수 안 맞출게.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 계수 안 맞추고 일단 보자 그냥. 됐어? 그런데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이 이렇게 된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이 이렇게 된다 이거라고. 그럼 얘는 지금 효소 파트 내용과 생명 중심 원리가 합쳐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자, 그랬을 때 표와 같이 카탈레이스 기억의 리을을 준비했는데 자, 니은, 디귿, 리을을 각각 얘는 돌연변이래, 셋 다. 그래서 코돈이 바뀌었다. 그러면 CUC인데 CAC야. CUC인데 CAC야. 똑같이 세모를 지정하지. 자, CAU였어. 세모였다고. 근데 AAU면 네모로 바뀌었다. 다시 CAU였는데 세모였는데 AAC로 바뀌면 네모로 바뀌었다고. 그 말은 얘는 돌연변이에서 지정하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바뀌었지만 얘는 돌연변이가 됐으나 지정하는 아미노산의 변화가 없었다 이거라고. 됐어? 자, 그래서 보니까 얘는 뭐 아무 일 없으니까 그냥 발생했어. 근데 얘는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발생을 안 했다고. 다만 여기는 돌연변이가 일어는 났으나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어때? 같지? 그러면 유전자 발현이 안 된다. 유전자 변이 발현이 안 된다 그랬지? 돌연변이 발현이. 그럼 이때는 그냥 발생한다. 이거잖아. 그럼 이 실험이 의미하는 게 뭐야?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발현되는 건 아니다. 이 얘기지. 왜? 변이가 일어나서 코돈이 바뀌긴 했어도 같은 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된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 확인하는 실험이다 이거야. 그래서 기억. 1번에서 실험 결과 물이 생기고 니은, B는 발생 안 함이 아니라 발생함.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자, 디귿. 돌연변이가 일어난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진 카탈레이스는 촉매 기능을 잃는다. 다 잃어? 아니라고. 동일한 아미노산을 지정하면 안 잃을 수도 있다 이거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1번 기억이 된다 이거지. 1번 기억. 자,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100%인데 잘못 써있네. 이거. 추가적으로 모두 있다. 효소에 관련된 내용이 일부 섞여 있는 거다. 복합적 문제라고 봐야 돼. 됐습니까? 자, 24번이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24번이. 얘가 제일 어려워. 자, 산염기. 중화반응 얘기하는 거야. 자, 표는 HCl, 염산이지. 그리고 NaOH, KOH. 자, 일단 얘네 둘이는 염기성이고 얘만 홀로 산성이야. 산성. 자, 그런데 이렇게 나타났대. 자, 그럼 일단 보자고. 봐. 얘 섞였어. 그랬더니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났다고. 그러면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개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게 뭐야? 구경꾼 이온이지. 그럼 HCl에서 구경꾼 이온은 Cl-야. 자, 두 번째. NaOH에서는 NA가 구경꾼이야. 됐어? KOH는 K가 구경꾼이야. 근데 봐봐. 지금 녹아있는 게 플러스 두 개와 마이너스 한 개잖아. 그럼 뭐야? 마이너스 하나 부족하지. 그럼 뭐가 있어야 돼? OH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 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됐다는 얘기거든. 그럼 봐봐라. 얘도 원래 OH가 나왔을 거고 얘는 이걸로 H 플러스가 나왔을 거야. 다시. 얘도 OH가 이렇게 나온 상태라고. 원래는 이렇게 하나씩 나왔다고 가정하자고. 근데 문제는 뭐야? 얘네들이 만나면 뭘로 바뀌어?
H2O 물로 바뀌었다고.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만 남아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됐다 이거지. 그 말은 좀 말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10ml당 1개 나온다. 15ml당 1개 나온다. 30ml당 1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자고. 이렇게 하나씩 나온다 치자. 그러면 20ml면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 20ml면 몇 개 나온다? 3분의 4개 나온다. 좀 이상하지만 분수를 하자고. 15면 2분의 1개 나온다. 됐습니까? 자, 다시. 25면 2.5개 나온다. 15면 1개 나온다. 15면 2분의 1개 나온다. 이것도 바꿀까? 2분의 5개 나온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T1, T2, T3 중 가장 큰 값과 가와 다를 혼합한 용액의 액성을 찾아라 이랬는데, 자, 온도 변화는 중화 반응, 중화점이 가장 온도가 높잖아. 그런데 정확하게는 온도 변화가 큰 경우는 그냥 중화 반응만 일어난 게 아니라 단위 부피에 따른 중화량이야. 즉 부피분의 중화량이라고. 중화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온도가 높은 건 아니야. 부피가 얼마가 되냐가 중요해. 그런데 보면 15, 60, 이거 얼마야? 55, 55, 55잖아. 다 섞으면. 그러니까 얘는 다 똑같이 준 거야, 문제에서. 쉽게 한다고 똑같이 준 거야. 이게 다를 수도 있다고. 알겠니? 부피에 대해서 중화량을 비교해야 된다. 근데 여긴 지금 부피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중화량만 비교하면 된다 이거야. 됐어? 그러면 자, 얘 온도, 얘 1이니까 한 개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2하고 이거 두 개 더하면 2 넘지. 그럼 얘는 2점 얼마, 2 요거 다 쓰겠지. 2점 얼마가 아니라 2 다 써. 자, 얘는 2.5인데 얘가 얼마야? 둘이 합치면 2분의 3이잖아. 그럼 2분의 3 쓴다고. 그럼 온도 누가 제일 높아? T2가 제일 높네. 맞아? 왜? 얘는 한 개 만들 거고 얘는 두 개 만들 거고 얘는 두 개 합치면 2분의 3이니까 1.5개 만들 거니까 얘가 제일 많이 만들어. 그럼 T2가 온도가 제일 높을 거야, 일단. 됐어? 자, 두 번째. 누구하고 누구 섞는데? 가하고 다. 자, 가하고 다를 섞었대. 그러면 산성 얼마야? 2분의 7이지. 얘는 2분의 1로 바꾸자.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4지. 얘는 2분의 3인 거지? 합치면 얼마야? 2분의 7이네? 2분의 7이고 그럼 뭐야? 중성이네. 똑같네. 중성. 됐어? 그래서 몇 번? 4번. 4번이 된다. 그럼 4번. 됐습니까? 이게 이 25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막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뭐 쉽게 되지는 않을 수 있지.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수업하면서 내신 준비하면서 수업 분해 이런 문제들 다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산염기 중화 반응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H 플러스가 있으면 산성, OH 마이너스면 염기성. 그리고 쟤네들이 만났을 때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물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때 중화열이 발생한다. 그 얘기 했었다고. 자, 마지막 25번. 25번은 자, 그림은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한 20도씨 등수온선 깊이를 나타냈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서태평양과 동태평양 중 하나고 A와 B는 하나는 엘니뇨라 그랬거든. 봐봐. 얘네가 지금 20도씨 등수온선 깊이를 나타냈다 이거야. 20도씨 등수온선 깊이. 20도씨 등수온선 깊이를 나타냈는데 20도씨 등수온선 깊이를 나타냈는데 기본적으로 봐. 여기가 서태평양이라고 칠게. 여기가 동태평양이라고 칠게. 그러면 해수면 경사가 이렇게 되잖아. 평상시. 왜? 남동무역북 때문에 남적도 해류가 일로 가잖아. 맞아? 적도 반류가 일로는 오나 잘 못 와서 여기에 따뜻한 물이 몰려있지. 그럼 수온약층 시작 깊이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등수온선 깊이, 온도가 일정한데 혼합층인 거잖아. 그럼 요 밑에가 뭐야? 수온약층이야. 그 말은 원래 이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 바꿔 얘기하면 등수온선의 깊이, 이 깊이 자체는 누가 깊어? 서태평양이 훨씬 깊어.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깊게 나오는 얘가 서태평양인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얘가 동태평양이 된다 이거지. 됐어? 그럼 A는 동태평양 등수온선 깊이가 깊어졌네. 그 말은 따뜻한 해수층이 두꺼워졌네. 동태평양에서 따뜻한 해수층이 두꺼운 게 언제다? 엘니뇨다 이거지. 얘는 지금 엘니뇨 발생했다 이거야. 그럼 B는 라니냐가 발생했다 이거야. 이것만 찾으면 이제 이 다음부터는 암기 문제야. 자,
자, 기억. 니은은 동태평양, 아니 서태평양. 니은 A의 기역의 강수량 편차는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동태평양 비 많이 오지? 강수량 편차 플러스 디귿. 니은의 해수면 높이차에서 양쪽의 해수면의 높이차. 자,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수온차, 기압차, 높이차 이게 감소하는 건 죄다 엘니뇨지. 맞아? 근데 커졌다고 했어. 그럼 라니냐 찾으라는 얘기네. 누구? B가 라니냐니까 A가 B보다 크다. 틀렸네. B가 더 커야 된다 이거라. 그래서 2번 니은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이제 엘니뇨, 지구 환경 변화, 인간 생활 쪽에서 엘니뇨, 라니냐인데 엘니뇨, 라니냐의 특징을 암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에서 준 그래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찾는 복합적인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문제들 조금 많이 풀어봐야 다양한 형태들의 그래프나 이제 그림들을 봐야 찾기 수월한 거고 한 번에 찾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28 수능 대비해서 문제 25문제 공개한 거 봤는데 이게 막연하게 엄청나게 쉽진 않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으나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양도 많고 그리고 단원 간에 서로 연계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내가 과연 캐치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막 푼다기보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념 공부를 충실히 한 상태에서 개념에 대한 숙지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나중에 우리 3학년이 됐을 때는 수능 대비용 책을 또 따로 나올 거예요. 통합과학이. 우리 1학년 때선 책을 그대로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수능에 맞게끔 만들어진 책으로 또 그때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니까 지금 우리는 수능을 준비한다기보다는 내신 열심히 준비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수능을 볼 거니까 지금 내신 할 때 개념을 확실하게 해두자. 그리고 단순히 외워서 푸는 문제들이야 시간 지나면 까먹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외우지 않고 이해해야 되는 파트들 있잖아. 그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서 나중에 됐을 때도 충분히 금방 한번 들으면 금방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끔 준비해 두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문항 25문항 봤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거보다는 당장에 내신이 중요하니까 내신 준비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